안녕하십니까, 유범주입니다. 자, 92번 문제를 볼 차례죠. 원래 어제 일 끝나고 저녁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기절했습니다. 예,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앉아만 있어도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지금 제 얼굴이 좀 부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어나서 이제 빨래하고 샤워하고 지금 8시 좀 넘었나요? 이제 아침 8시인데 일단 켰습니다. 바로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도 월화수목까지는 제가 매일 하나씩 올린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출근 전에 급하게 켰습니다. 배도 고프고 지금 너무 습하고 덥고. 볼게요. 자, 92번 볼 차례죠. 근데 이 9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운송인의 책임 한도라고 나왔어요. 저는 국제물류론 같은 거는 사실 50점만 맞아도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50점만 맞아도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매번 출제가 된다고 장담은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것 때문에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로테르담, 우리나라 상법까지를 다 들여다 볼 수도 없어요, 사실상. 그냥 그때 기출로서 주어진 문제만 보시는 게 여러분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참 문제도 내는 것도 참 간단 명료하게 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거는 그냥 제가 해설해 드리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야, 내가 이런 것까지 가져가야 되냐라는 생각 들잖아요. 내가 이런 것까지 가져가야 돼 라는 순간 안 가져가도 돼요.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50점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답은 4번이고요. 포장당, 선적 단위당 875 SDR. SDR이라는 건 화폐 단위인데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킬로그램당 4 SDR의 4가 아니고 3입니다. 3. 3. 우리 92번에 4번이고요. 4가 아니고 3이에요, 3. 요것만 챙겨주시고요. 끝! 자, 93번 넘어갈게요. 물론 93번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박기간은 매우 중요해요. 자, 여러분, 정박기간이란 거 기본적으로 세팅값이 돼 있죠. 정박기간 있습니다. 근데 먼저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은 WWD 그리고 그것과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 언급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WWD라는 거는 WWT 1번에 적어주실래요? 청천 또는 호천 하역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은 가져가셔야 돼요. 청천 또는 호천 하역일. 하역이 가능한 기상 조건의 작업일만 정박기간으로 센다, 포함한다 이거예요. 맞아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이하게 붙어요. 2번, 3번. 일단 2번, 3번 둘 다 청천, 호천 하역일이라는 베이스인데 여기에 뭐가 붙느냐면은 2번에는 SHEX, Sunday holiday예요. 일요일 공휴일, 10 그리고 휴일이 되겠습니다. 공휴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X가 accepted. 그러면 뭐라 그래요? accepted 제외. EX가 제외, accepted 제외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을 하면, 그러니까 작업을 하더라도 정박기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 그럼 반대로 3번 WWD SHEX 똑같아요. SHEX는 그대로 들어갔는데 요 기조가 그대로 깔렸는데 unless used라 그래요. unless used 이것도 가져가야 돼. 아니, 인간적으로 요 정도는 그냥 한 번쯤 가져가야 돼요. 뭐 영어마라고 하면 다 아니다. 아니요. 이 정도는, 이거는 영어라기보다는 영어 형태지만 물류 용어입니다. unless used.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아침이라 아직은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유즈드가 뭐예요? 예, 사용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하역이 맞겠죠. 그러면은 뭐 하지 않는다면 하역하지 않았다면, 하역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보시면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을 하면 정박기간에 포함된다. 즉 SHEXUU, 만약에 일요일과 공휴일에 하역을 하지 않았다면 제외예요. 하역을 하지 않았다면 제외. 않았다면 제외. 그러면 하역을 했으면요. 하역을 하지 않았다면 제외. 했으면 포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WWD SHEXUU라고 적혀 있으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썬데이, 홀리데이가 제외예요. 뭐 하지 않았다면, 하역을 하지 않았다면. 즉 하역을 안 했으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하역을 했으면 그 반대로 해석해보면요, 하역을 했으면 포함을 해라 이거예요. 원 기조는 하역을 하지 않았다면은 정박기간에 그 하역 일자를 집어넣을 필요, 산입할 필요,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그냥 안 했으면 정박일을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정박일 포함 안 됐어요. 근데 했대요. 그럼 포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를 얘기할까? 보세요.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제외하겠지만, 반대로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을 했으면 포함하겠다. 했냐 안 했냐, 했으면 포함, 안 했으면 미포함. 그러니까 3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맞는 거죠. 네, 근데 4번이 중요해요. CQD. 여러분, CQD라는 거는 제목은 그래요. 4번 제목. 관습적 조속하역. 관습상 조속히 빨리 하역을 해라. 빨리 하역을 해라. 관습적 조속하역. 관습이란 건 뭐예요? 딱 누군가가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했다기보다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전통적으로 흘러왔다는 게 관습이에요. 한국의 관습적 하역 방법이나 하역 능력 등에 따라, 즉 하역 능력이 우수한 곳이면 빨리빨리 하역을 하고 그런 것이죠.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도록 결정하는 것 맞아요. 근데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을 하면 모두 정박기간에 따로 이런 건 약정 없이 뭐예요? 포함이에요. 포함. 네, 답은 4번입니다. 정박기간에 포함이에요. 포함. 5번 Running Lay Days. 여러분, Running Lay Days라는 거는 제목이 이래요. 연속기간. 우리 러닝 타임이 뭐, 영화 상영 시간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연속 타임 스포였네요. 연속 기간. 영화 상영 시간을 러닝 타임이라 그러죠. 연속 기간을 러닝 레이 데이즈라고 그래요. 러닝 레이 데이즈. 하역이 시작된 날로부터 종료 시까지를 정박 기간으로 산정하는데, 하역 시작, 하역 끝, 그 안에 있는 날짜 모든 걸 포함해요. 전부 다 포함해요. 심지어 특약,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을 하면 모두 다 정박기간에 포함한다. 참고해 주세요. 3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번의 영어 문장 해석은 하역을 하지 않았다면 정박기간에 굳이 포함시킬 필요 없으세요. 아, 근데 하셨어요? 그럼 포함시켜야 돼요. 이겁니다. 우리 호텔 같은 데 가서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먹으면은 계산해야 되고, 안 먹으면 계산 안 하잖아요. 냉장고에 들어가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자, 94번 가볼게요. 94번. 여러분, 9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키워드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우리 시험은 물류관리사니까 이런 하역 장비 같은 거 당연히 문제 내는 건 맞고요. 공항터미널에서 사용하는 조업 장비라고 하죠. 하역 장비인데, 자, 먼저 니은부터 체크할 거예요. 팔레트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이동하는 차량. 여러분, 차량은 하나밖에, 일단 기본 차량은 터그카예요. 터그카
터그카라고 해서 터그카라서 카입니다. 카. 그러니까 정답은 3번과 4번인데요. 과연 기억에 노즈독 그리고 하이로더라고 있죠. 자, 하이로더는 하역 장비인데 항공기가 요렇게 있으면은 항공기 요 옆에다가 수직으로 쫙 리프트를 올려서 짐을 밀어 넣는 장비예요. 그림은 대충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쫙 올라가서 짐을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이로더를 만약에 설명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수직. 수직이 뭐예요? 수직. 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네. 그리고 리프트. 들어 올리는 거니까 리프트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지 설명이 돼요. 그런데 기억 보시면 주기장과 항공기와 터미널을 직접 연결. 어디를 봐도 수직이란 말이 없죠. 저라면 이거 보는 순간 오히려 4번 쪽으로 가요. 3번 쪽으로 가요. 노즈독을 배운 적도 없지만, 노즈독을 공부한 적도 없지만 저 3번으로 가요. 왜냐? 제가 알고 있는 키워드 하이로더에 대한 수직이란 말이 없다는 걸 확신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서 맞춘다기보다는 몰라도 얘는 내가 아는 걸로는 얘가 아닌데 그을 수 있잖아요. 속어법. 그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 3번. 네. 지금 등에 땀이 어마어마해요. 이 스튜디오가 이게 지금 에어컨 틀어놨는데도 전혀 바람이 오지 않습니다. 저한테 지금. 자, 95번입니다, 여러분. 자, 95번. 자, 여러분. 95번인데, 이거는 저는 이런 문제는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단어를 외워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는 영어 단어는 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선박이, 그러니까 항해용선계약서 이면 약관이라고 뒷면에다가 적는 약관인데, 선박이 도착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빨리 도착하는 경우에 부선료나 하역대기료 등 화주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금 부선료가 뭔지, 부선은 본선보다 작은 배예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알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실이 발생하게 될 수 있으며 본선이 선적 준비 완료 예정일 이전에 도착하여도, 즉 잘 보세요. 선박이 약속한 것보다 일찍 도착하게 되면은 화주는 또 그 물건을 받으러 가야 되고 계획에도 없던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될지도 모른다 라는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화주가 계약서를 쓸 때 약정을 걸어 약관에 적어놔요. 니네가 아무리 선박이 일찍 들어와도 화주인 나는 절대 내가 약속한 날짜가 아니면 하역 안 할 거야. 그러니 니네가 훨씬 이전에 약속한, 입항하는 약속한 날짜 이전에 들어와도 나 하역 안 해. 이전에 들어와도 나 하역 해 안 해? 안 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선적 준비 완료 예정일 이전에, 이전 동그라미 설사 도착을 한다 하여도 절대 화주는 하역을 한다 하지 않는다 not 부정을 하고 있죠. 뭐에 들어오면요? 이전에 들어오면, 약정일 이전에 들어오면은,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전, 뭐뭐 이전에 before, 그리고 하지 않는다의 부정 not 2번 찍으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푸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 not before clause는. 여러분 1번 제목은 적어 놓으셔야 돼요. 1번은 뭐냐? General Average Clause, 공동훼손이라 그래. 공동훼손. 공동훼손은 또 공동자가 들어가요 또. 2번은 바꾸요. 3번 Lien Clause, 유치권이라는 거는 남의 재산을 잠시 내가 법적으로 맡아놓고 이제 가둬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잠시 가둬놓는 것 유치장. 네, 설렁탕 맛집이죠. 4번입니다. 캔슬링 클로즈, 우리 앞에 풀었죠. 이거요. 취소와 관련된 취소 약관. 취소 가능, 취소를 할 수 있는, 취소 가능할 수 있는 약관이었죠. 예. 5번은 뭐냐? 오프하, 이것도 배웠죠? 휴항약관. 앞에 풀었어요. 예, 휴항약관. 네.
자, 96번 넘어가겠습니다. 96번. 네. 항공화물 운송장 작성 방법이죠. 예, 요런 문제, 요거 사실 요새 꽤 나와서, 근데 다행히 쉽게 나오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네. 작성 방법인데요. 먼저 1번에 currency, 당연히 화폐죠. 화폐입니다. 예, 화폐. 그래서 에어웨이빌 발행국 화폐 단위 코드를 기입하며 커런시란에 나타난 모든 금액은 에어웨이빌에 표시되는 화폐 단위와 일치해야 된다. 발행국 화폐 단위 밑줄이에요. 발행국 화폐 단위. 자, 2번에 맞아요. 1번은요. 2번에 보시면은 declared value for carriage라고 하죠. declared 항공사의 운송 신고 가격. 여러분, 운송 신고 가격은 맞아요. 운송 신고 가격은 맞는데 항공사가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 에어웨이빌 작성자가 누구예요? 작성자. 우리 이론상으로는 누구로 알고 있어야 돼요? 송화인으로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운송 가격을 기입하는 것도 바로 누구예요? 송화인입니다. 송화인. 네. 근데 지금 답은 2번 틀렸어요. 2번. 근데 여러분 추가로 하나만 더 보완해 드릴게요. Declared value for carriage가 나왔죠. carriage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Declared value for carriage가 아니고 customs라고 한다면요. customs. 이거는 운송 가격. 즉 방금 carriage는 우리 여러분 carriage는 운송 가격이었잖아요. 운송 가격. 커스텀즈는 세관 신고 가격이에요. 세관 신고 가격. 세관 신고 가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amount of insurance. 이건요, 화주가 보험에 부부라는 건 보험에 가입하다인데 거기에 대한 보험 금액을 기입한다. 네. 나머지는 뭐 가볍게 5번에 차지화불 외에 요것도 우리가 시험 문제로 풀었었으니까 이 과목에서요. 참고해 주세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7번 무조건 우리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전 이것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옵니다. 네,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항공화물 부대우님 97번이죠. 자, 먼저 키워드. 잘 보세요, 여러분. 1, 2, 3, 4 키워드를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1번은 제목이 disbursement fee라고 해서 입체 지불 수수료라 그래요. 절대 많이 안 가져가도 돼요. 일단 제가 적어드리는 것만 적으세요. 입체 지불 수수료. 그 뜻까지 막 알 필요 없습니다. 2번 dangerous goods handling fee. 이건 뭐예요? dangerous goods 위험물 취급 수수료라고 하죠. 위험물 취급 수수료. 네, 3번은요. charges collect fee. collect fee. 컬렉트가 이제 후불이죠. 근데 우리 운임에서는 착불이라고 해서요. 착지불 수수료. 착지불 또는 착불 수수료. 4번에 보시면은 핸들링 차지. 그냥 수출 항공화물 취급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수출 항공화물 취급 수수료. 그 다음에 5번 픽업 서비스 차지. 픽업. 그냥 픽업 수수료. 이건데 픽업은 이제 가질러 가는 거죠. 이건데 보시면요. 어디를 봐주셔야 키워드 이제 입체 지불 수수료는 키워드가 선불이에요. 선불. 그냥 선불이에요. 선불. 일단 선불만 기억하세요. 위험물은 당연히 키워드 위험물이겠죠. 여기는요, 착불 또는 운임 후불 이런 뜻이겠죠.
이거는 뭐 크게 얘는 픽업이 키워드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뭐 키워드가 아니라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요. 하얀색으로 쓴 것만 키워드로 가져가세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딱 요 정도로만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우리 보기 내용을요.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지급한 비용을 우린 뭐라 그래요? 선불. 1번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저라도 이렇게 풀 거예요, 저라도. 수화인이 부담하는 육상, 운송료, 보관료, 통관수수료 등을 말한다. 네,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수화인이 내야 될 돈인데 우선 누가 먼저 내놓은 거예요? 내버린 거예요? 송화인, 화주가. 네. 정말 이렇게만 준비하세요. 선불이니까 1번 찍었다. 맞아요. 그렇게 푸는 게 최고입니다. 네. 제가 이 물류관리사를 딱 2주 걸렸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서 했는데 요게 한 60점대 나왔던 것 같아요. 국제물류건요. 네. 자, 98번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98번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98번 98번 저라면은 제가 지금 시험 앞두고 있죠. 시험이 지금 한 2주 반 남았죠. 제가 이때쯤 시작했다니까, 여러분. 이때쯤. 실제로.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가 좀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건 뭐 제가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땀이 지금 샤워를 했는데 아까 아침에 땀이 지금. 자, 저라면 이거 만약에 실전에서 맞닥뜨렸으면 전 일단 이거 안 풀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실제로 지금 시험 준비 중이에요. 제가 막말로 오늘부터 시험 준비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해놓고. 이거 전 제낍니다. 자, 일단은 답은 3번이에요. 저라면 제껴요. 먼저 1번 60일 아닙니다. 90일. 50점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요. 2번 끝에 운송주선인이 책임 아니죠? 송화인. 송하 상관없어요. 송하인 다 됩니다. 화자나 하자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송가인 아셨죠? 3번 맞는 말입니다. 4번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가능으로 바꿔주세요. 마지막 5번 3개월 아니고 9개월. 4번은 적용되지 않는다. 9개월. 그냥 이렇게만 느낌 가져가시고 더 가져가지 마세요. 현재 남은 시점에서 이거 다시 들여다본다. 비효율적입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네. 잠깐 또 송가인 생각나가지고. 네. 99번입니다. 네. 집중하겠습니다. 자, 항공운송 관련 국제규범이래요. 이런 거는 뭐 우리 단골 문제죠, 여러분. 단골 문제. 단골 문제고요. 99번. 네. 이런 문제는 무조건 가져가야죠, 여러분. 자, 우리가 과테말라 기억. 여러분, 과테말라까지 선박 타고 가실래요? 항공기 타고 가실래요? 자동차 타고 가실래요? 일단 자동차 기차 못 가요. 선박으로 가실래요? 항공기로 가실래요? 항공기로 가실 거죠? 과테말라 항공입니다. 자, 항공 쪽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항공운송 조약. 이걸로 끝낼게요. 종결할게요. 지금 나왔던 과테말라. 연도 관계없이 그냥 종류만 얘기하는 과테말라. 그 다음에 프로토콜, 과테말라 조약. 그 다음에 간단히 쓸게요. 바르샤바, 몬트리올, 헤이그 의정서. 제가 혹시 이거 잘못 얘기했던 댓글도 있었는데요. 바로 잡겠습니다. 헤이그 의정서. 그 다음에 과달라하라. 네, 과달라하라. 여기까지가 일단 항공이고요. 해상운송조약. 네. 자, 해상은 뭐냐? 헤이그 규칙. 차이 있습니다.
헤이그 항공은 의정서, 여기는 규칙, 얘는 룰이고요. 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그냥 헤이그랑 비슷한 거예요. 함부르크 규칙. 그리고 복합운송도 포함할 텐데 로테르담. 이렇게 로테르담. 자, 여러분, 근데 답은 3번입니다. 답 3번이고요.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요 철도예요. 철도. CIM. 전 이거를 이렇게 외웠어요. CIM이잖아요. M. 전 이거를 도시철도 메트로의 M. 메트로. 도시철도 메트로 M. 도시철도 M. 도시철도 메트로의 M이라고 생각해서 철도 규칙이고요. 그리고 CMR. 전 이건요 로드라고 해서 도로 운송 규칙. 도로 운송 규칙. 이것도 있어요. 육해공, 공 합친 거, 육상, 해상, 항공 합친 거, ITI. 이건 뭐냐, 저희 토탈 합친 거.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해주세요. 요거 정리해 주시고 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여러분 100번 같은 거는 느낌적인 느낌 문해력으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잖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정박기관에서 나왔던 내용 빼고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내용 나오잖아요. 그럼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찍어요, 그냥. 100번에 일단은 정답은 3번이고요. UN 국제물품 복합운송조약에서 3번에 적용화물이란 송화인에 의해 공급된 경우에는 컨테이너 팔레트 또는 유사한 운송용구와 포장용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한다로 가져가 주세요. 네,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101번. 네, 101번. 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는 이것도 정말 쉬운 문제예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자, 정장 의류 및 실크, 밍크 등의 고급 의류를 옷걸이에 걸어. 더 읽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01번에 컨테이너가 나왔고요. 컨테이너가 나왔고 여기서 의류를 언급하고 있어요. 의류. 그러면 의류를 언급하고 있는 건 이거요. 가먼트. 의류 무역의 가먼트나 행거. 가먼트나 행거. 이게 키워드예요. 요게 키워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먼트 5번 끝. 그쵸? 1번 솔리드 벌크에 적어주실래요? 솔리드 벌크. 그렇죠. 사료. 종류만 하면 돼요. 소맥분.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컨테이너입니다. 2번에 리퀴드 벌크. 당연히 액체죠. 리퀴드니까 액체. 3번 오픈탑. 오픈탑 뭐예요? 그쵸? 컨테이너 위가 개방됐어요. 개방된 형태. 따라서 천 같은 걸로 덮을 수는 있는데 아예 철제 뚜껑 자체가 없으면 이 뚜껑 자체가 없어요. 옆면과 앞뒤 옆면만 있어요. 위에는 없는 거. 그래서 물건을 위에서부터 내릴 때 우리 그런 거 있죠. 베스킨라빈스 갔을 때 아이스크림 케이크 어떻게 집어넣어요? 스티로폼 박스 뚜껑 제끼고 위에서 요렇게 내리죠. 꺼낼 때도 요렇게, 끌 때도 요렇게 이렇게 올리죠. 맞죠? 올리기 때문에 그 뚜껑이 없는 형태의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인슐레이티드 냉동, 보온 이런 것들. 냉동이나 뭐 보온 어떤 이런 유지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5번은 정답이었죠.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할 부분들이 있는데 102번부터는 요 다음 차시에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날 오전에 또 찍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저녁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촬영 못해서 반드시 부랴부랴 이제 아침에 찍은 겁니다. 원래 어제 찍고 올렸어야 되는데 대신 금요일은 제가 원래 촬영을 이제 안 한다고 했었는데 월화수 목까지 한다 그랬는데 내일도 아침에 찍어 바로 올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또 찍어 올릴게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이제 지방에 있는데 매주 이제 서울에 가요. 예, 물론 제가 집이 이제 서울 쪽이어서 이제 매주 서울에 올라가서 또 촬영을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촬영 끝나고 다 내려와서 또 계속 올리겠습니다. 예, 계속 올려서 찍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 문득문득 든 생각이지만 우리 법규 또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맞아요. 법규 개정 사항은 검토해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물론 저야 시험 보러 갈 때 그런 거 워낙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에이 빨리 해야지 그러고 갔었는데 개정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찾아봐서 찍을 수 있으면 찍겠습니다. 일단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합니다. 예, 솔직한 말로요.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차시에 102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